4차 VI 이후에 이제 고점에서 좀 밀리는데 지금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기준을 잡을 거예요.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매수세인 나간 게 13만 원대 기준에서 문자가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13만 4천 원, 13만 6천 원, 그리고 뭐 장중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 범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셨을 거고 14만 3천 원, 14만 4천 원 뭐 이 기준에서도 계속 매수세인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점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검색기에 오늘 뜬 기준은 이렇게 해서 13만 3,900원, 그러니까 13만 4천 원의 매수세인 나갔을 때 기준이 가장 저점 기준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캡처한 게 저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진입된 부분은 13만 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시장이 좋아서 종목군들이 많이 떠 있는 상태라서 오늘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HDM대 일렉을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 1.5%의 변동성은 뭐 사실상 툭 건들면 나오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매매가 아주 원활하신 분들 이외에는 뭐 1.5%는 쉽지 않은 구간이고 3% 정도 밀리면 14만 9천 원이 이탈되면 그 부분은 차익 실현 범위가 돼야 돼요. 지금 14만 8,300원입니다. 최소 절반 이상, 최소. 그리고 전량.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문자가 나갈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보시면서 같이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고가 돌파의 기준은 15% 이상 우리는 따라붙지 않는다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은 좀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는데 뭐 어차피 시가가 이제 저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까지 미끄러지고 되돌리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한번 해보는 정도. 왜 고민을 하는지 아시겠죠? 변동률이 너무 커서 2분의 1까지 미끄러진다라는 자체는 불편하죠. 자, 뭐 굉장히 좀 멋진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13만 5천 원에 공식적으로 전량 매도 사인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변동성 나오고 그리고 이제 29일 날 최고점 기준에서 공식적으로 또 한 차례 매도 사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름아름 검색계 이제 신호는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흐름은 오늘의 이제 기준에서 설정이 잡힌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3% 이탈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문자 사인 나가면은 나가고 난 이후의 변동에 따라서 비중에 대해서 전체가 정리가 되는 건지 유지가 되는 건지 그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프로그램 수급이 66만 주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0.8%인데 프로그램 수급 이외에도 분명하게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기준을 잡도록 하고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검색기에서 문자 발송을 해드리는데 어제는 핸드 일렉트릭 그리고 알테오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슈팅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유한양행 그리고 고려아연은 좀 실패가 됐어요. 지금 추가 편입 전체적으로는 단행하지 않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부분에 기존에도 이제 요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기준에 14만 2천 원대 정도 차익 실현 범위 최종적인 기준이 됐고 오늘 기준은 이제 단기 5%의 기준에 현재가 지금 캡처한 가격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15만 1,500원 매직 계산기 캡처한 가격 1,500원 그리고 1차 목표 주가가 이제 넘겨졌기 때문에 접근할 때 대비해서 2차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잡았어요. 사실상
장중 고점이 15만 3,500원, 그리고 1.5%의 기준이 15만 1,200원. 원체 이제 변동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는 14만 8,900원. 변동률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 3% 범위뿐만이 아니라 최대 이제 5%의 범위까지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일단 차익 실현 단행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문자가 나간 이후의 시점에서부터는 마지노선은 5%고, 또 위로 돌렸을 때 수급이 꼬여진다 하면은 3%에서도 전략 매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요 기준에 매매 사인 문자를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자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고, 지금 오늘 메타방으로 문자가 나갔네요. 대부분. 그죠? 전체 이제 VVIP 방 문자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메타방으로 일단 문자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찌됐든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셨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14만 3천원까지의 일단 매수세인 나갔네요. 나갔고, 그리고 가격 정보 14만 9천원에 뭐 케빈 선생님 책 실현합니다. 저런 내용들도 같이 캡처해 두시기 바래요. 우리 내부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당일날 뭐 들어가서 당일날의 수익 범위가 잘 제대로 나와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는 기준, 그래서 변동 거래량 기준에서 이제 그 설정 범위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임 우리가 가져갔는지 부분하고 다 들여다 볼게요. 그렇게 해서 앞전에도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뭐 영상도 올려드렸고 다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제 문자는 공식적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14만 8,900원, 뭐 14만 5,800원 그 사이에서 일단은 빠르게 돌려지지 않으면 전량 차익 실현 기준으로 대처를 저도 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오늘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현대로템도 나왔고, 유한양행도 나왔고, 알테오젠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기준 조금 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의 주력 비중은 유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HD 현대일렉의 주력 비중은. 자, 그래서 오늘 뭐 개장초에 보시면 오늘 사실상 이제 애플의 흐름도 있어가지고 LG노텍도 다시금 들여다봤는데, 최근 내 이제 현대로템 기준에서도 계속 들여다봤었죠. 뭐 삼성전자, 현대차, 알테오젠, HD 현대일렉, LG노텍. 사실상 이제 알테오젠이 투자 경고 지정 예고이기 때문에 얘를 빼고 아마 현대로템을 넣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저렇게 진입이 돼 있고요. 오늘 그 검색기 기준에서 처음에 떠오른 게 요렇게 고려아연이었어요. 고려아연이었는데 아쉽게도 이탈이 됐고, YC도 이탈이 됐어요. 훅 내려갔어요. 그럼 매매 사인은 우리가 이제 잡아드린 부분은 요 기준에서 이제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매수 사인 나갔는데, 어찌됐건 뭐 2차 편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 볼 거예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이제 여기에 뜹니다. 그렇게 해서 9시 16분에 930번 수식에, 그러니까 종목이 뭐 수십만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아름아름 차분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유한양행 13만 4천원에 또 13만 6천원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인을 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단계별로 계속 매수의 기준을 잡는 거죠. 13만 6천원.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계속 매수의 기준이 이렇게 잡혀지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방송에 이제 함께 기준을 잡으셨다면, 그러면 충분하게 뭐 매수가 되실 수 있는 범위,
그리고 LG노텍도 뭐 전략적으로 지금 계속 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하나 한 단계씩 편입의 기준을 전부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13만 4천원, 4,400원 공방, 그리고 14만 원대까지도 이제 매수인을 드렸죠. 현대일렉트릭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가 33만 원대 기준으로 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된 건데, 주력 비중 5%는 가져가세요. 그건 뭐 가져가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편입 기준 설정을 할 거고, 실리콘2도 일단은 올려놔 드렸고, 얘는 문자는 안 나간 것 같아요. 문자는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라 조금 더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력주 이외에 이제 유한양행을 뭐 빠르게 지금 편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효과부터 해서 이제 이번에 한가위 교육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한가위 교육 받으신 분들은 절대 이 종목을 놓칠 수가 없는 종목의 기준이 됐죠. 벌써 이미 동시효과에서부터 이제 거래가 터졌고, 최소 유한양행이 1조에서 1조 5천억, 그러니까 최소 700만 주에서 10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0만 주는 동시효과부터 터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1%, 0.51%를 잡는데 0.5로 잡으면 이제 1,400만 주 터질 수 있다는 거고, 1%의 기준 잡으면 700만 주를 보는 거고, 9시 10분에 100만 주니까 야, 오늘 1000만 주는 넘겠다. 1000만 주 넘기면 일단 무조건 1조는 넘기겠다. 9시 반에 1300만 주 기준 잡히는 거죠. 260만 주니까 50% 비중. 그렇게 되면서 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14만 3천 원에도 매수를 했고, 지금 범위에서도 뭐 최소 절반 이상 지금 차익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최소 절반 이상. 그렇게 해서 매수의 진입이 다 된 겁니다.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한가위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안내 문구 좀 써서 올려드리세요. 한가위 교육 받으신 분들 오늘 문자까지 싹 다 나갔는데, 문자가 이제 뭐 좀 더디게 늦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자 나간 시간이, 여기는 문자 나간 거 안 올려드렸나? 문자도 올려드리지 왜 안 올려드리지? 문자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해서 문자 요 부분 뭐 다운 받아가지고 제가 다운 받기로 하니까 다 올려주세요 하나씩. 응? 전체 방에. 그렇게 해서 문자가 13만 4천 원, 13만 6천 원, 14만 3천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 다 나가고 비중 다 채우고 5% 비중, 교육용도 아니고 5% 비중으로 채웠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자 올려주라니까 듣고 계세요? 지금 그 한가위 교육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초대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까지니까 이벤트 기간이 오늘까지니까 참조하셔서 기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그다음 유한양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느냐. 윤정두가 만든 검색기잖아요. 윤정두가 만든 검색기인데, 윤정두가 만든 검색기 기준에서 저 부분이 검색해서 어떤 양식으로 이제 포착이 되느냐, 그것에 대한 알고리즘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교육을 받으셨잖아. 교육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하세요. 그렇게 해서 영상, 나도 교육 영상 받고 싶어요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유튜브 하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혹은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윤정두를 검색하셔도 돼요. 알테오젠 여기 있죠. 그리고 유한양행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 YC도 여기 있죠. 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악을 쓰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현대로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보시면 뭐 유한양행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한양행 부분의 스토리를 싹 다 올려드릴 건데, 유한양행 오늘 뭐 스토리 쓰시는 분은 한 번 더 쓰셔야 될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대박이죠, 뭐 이렇게 다.
14만 원, 뭐 9만 원대 포착이 돼서,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요 영상 함께 보시고 수익 내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교육 영상은 이쪽에다 다 올려드릴 거예요. 교육 영상은 그렇게 해서 일단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보고, BH 쪽도 슈팅 나와야죠. 지금 뭐 10시 40분인데 제대로 된 슈팅이 나와야죠. 애플 관련주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한양행 지금 뭐 전체 내용을 다 수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들여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한양행. 그리고 HD 현대인력을 잠시만 볼게요. 지금 UBS 쪽하고 메릴린치가 대놓고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일단 조금 이따 다시 이제 고점 형성하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점 뚫고 올라가면은 편입입니다. 거래가 이제 어차피 37만 4,500원 뚫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차분하게 놓고 보자. 결코 물량 뭐 안 뺏겨요. 결코 또 잡을 수 있어요. 바로 위에서든 더 밑에서든. 지금 유한양행에 이제 이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이제 재료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 유한양행이 미국 빅파마 대형 제약회사를 얘기하죠. 제약 원료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계약금은 약 1,000억. 최근 연매출의 7.59%. 9월 20일부터요. 와우, 대박. 그죠? 근데 이제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호재요, 악재요? 호재죠, 그럴 거예요. 호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8월 21일 날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갭상승 9%에 16% 올라갔다가 마이너스까지 밀렸다가 강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8월 16일 날 이렇게 떴어요. 검색도 뜨고, 그리고 21일 날도 뜹니다. 뜨는데 이제 우리 안타깝게 98,500원에 이제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98,500원에 재편입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23일이잖아요. 이날이 16% 변동이 나왔어요. 그 이날도 사실은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날 보시면 뭐 명확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현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합니다. 왜냐하면 16% 오르고 종가가 10%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만 300원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11, 그러니까 10만 9,700원 뭐 그러니까 10만 9천원 뭐 이 정도의 차익 실현이 된 거죠. 98,000원 500원에 들어가서 뭐 당일 기준에서 뭐 10% 수익을 내고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요게 이제 23일 날 편입의 기준 잡힌 이제 99,000원, 98,500원 뭐 이렇게 문자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차 10만 5천원 편입, 더 위에서 사더라도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이 잡힌 거죠. 이렇게 잡히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위에서 다시 편입 유지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재편입,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그러니까 차익 실현 얼마? 10만 9천원대. 그리고 재편입 얼마? 10만 5천원. 좀 촘촘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수급이 조금 일부 들어왔어요. 거래도 21일 날 거래가 얼마 터졌어요? 1조 3천억. 그리고 23일 날 거래가 얼마 터졌죠? 1조 5천억. 그렇게 터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차 또 편입. 제차 편입. 얼마? 11만 6천 원에 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12만 2천원에도 또 편입. 28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후에 주말 끼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신규 편입자도 편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98,500원부터 충분히 매매가 된 거예요. 12만 2천원. 뭐 성향에 따라서는 쉽게 들어가실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게 좀 불편한데요라고 해서 이제 그 장중 고점 대비해서 1.5% 조정 13만 6,900원 이탈 시에 차익 실현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 위에 이제 13만 5천 원 이탈 시에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좀 강제적으로 좀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또 매수 사인 한번 나오고 이렇게 밑에 매수 사인 나왔잖아요. 29일 날 이게 28일이고 29일 날 매수 사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렇게 설정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8월 16일 91,900원부터 이제 포착이 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요 날이 21일이에요. 거래 터진 날 보이시죠? 거래 터진 날 저게 21일입니다. 저게 21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봉 떨어졌잖아요. 저것이 저 흐름이 돌려진 거죠. 돌려져서 일단 어찌 됐든 슈팅 나와서 단기간에 54% 58.32 불기둥 AI 포착되고 나서 뭐 58.3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중간 사이에 오늘 이외에 중간 사이에 이제 뭐 변동성이 좀 있었던 날들이 있으니까 검색기에도 이제 일부 포착이 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편입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은 거는 언제다? 오늘이다. 공식적으로. 그 전에는 뭐 검색기는 좀 아름아름 떴을지언정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끝났다고 본다. 2조 5천억 터지지 않는 한 신고가를 낸다는 자체가 버겁다. 근데 오늘 이제 신고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조 5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거래대금이 1조 2천억으로 거래대금 1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11시까지 전체 거래대금의 35%를 잡거든요. 그러면 2조 5천억도 넘길 수 있어요. 여기서 고점 다시 돌리면 뭐 2조 5천억 이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1조 2,780억 정도 돼요. 나누기 우리는 이제 11시 기준에 35% 전체 거래량에 이렇게 되면은 3조 6천억까지 터져요.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합니다. 3조 6천억. 그렇게 되려면 이제 상한가가 있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어제 코스닥이 5조 원대 거래대금으로 마감했는데 어제 코스닥 5조 원대 거래대금이에요. 근데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 이제 뭐 어제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 좀 터져 있으면서 12조까지 나오긴 했는데 평상시에 요즘 유가증권 시장이 7조에서 10조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액 하나가 3조 이상 터질 수 있느냐? 이번에 한가위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교육 받으셨잖아. 터질 수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루에 4조씩 터지면서 13조짜리가 보름 만에 더블이 됐죠. 유한양행 지금 8천만 주니까 12조뿐이 안 돼요. 슈팅 나오려면 뭐 얼마든지 나옵니다. 지금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요거 캡처해 주세요. 어떤 거 캡처해 주시냐면은 요 매도 사인 나간 거 있죠. 요거 매도 사인 나간 거 문자 나간 거 28일 13시 20분 매도 사인 나간 거 저거 좀 한번 이렇게 핸드폰으로 캡처해 주시면 좋고 못 찾겠으면 뭐 시간 걸리면 냅두고 자, 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준에 이렇게 이제 8월 29일 날 명확하게 검색기에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대처를 했다. 그죠? 요 차익 실현 범위에서 대처했다 부분이 얼마나 못 들어집니까? 29일 날 그리고 실질적으로 28일 9일 정점 찍은 이후에 조정이 20% 이상 조정이 나왔고 펀더멘털적으로는 지금 뭐 저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PER, PBR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요거 한번 뭐 갈아주시고 여기도 한번 바꿔주시고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죠. 저평가가 아닌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재 가치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저평가는 아닌 그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부분과 이제 수급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차트 보시면은 요 기준이거든요. 요 기준에 이날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윗꼬리까지 달린 흐름입니다. 갭상승 이후에 약보합까지 밀렸다 강보합으로 이때 거래되면 1조 3천억 터진 거예요. 그럼 이날은 악재라고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악재라기보다는 재료 노출.
하루에 3% 물량을 떠넘겼어요. 하루에 3%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오늘 뭐 보여지는 수급이 0.8% 들어오고 뭐 20% 수준의 슈팅이었으니까 여기 마찬가지. 1조 5천억. 이게 이제 2조 5천억이에요. 2조 5천억 터지고 고점을 아름아름 넘기긴 했는데 거래가 없죠. 그럼 신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땐 우리는 못 따라간다. 그리고 무너졌다. 가격 반발력이 여기서 찔끔찔끔 나도 우리 못 따라간다. 이슈 하나 가지고 슈팅을 줬는데 지금의 이슈가 보니 의미가 크지 않은 이슈더라. 어떤 이슈인데요? 뭐 그냥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부분에 심리 21일 날 나온 내용 그다음에 또 9월 20일 날 나온 내용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 변동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호재든 악재든 어떤 인식이 잡히든 그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느냐인데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의 기준에서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21일 날 8월 21일 날 이 음봉 떨어졌을 때에도 전일 대비 뭐 주구장창 밀려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 앞전에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3% 물량 던진 게 앞에 이미 편입을 했던 물량을 여기서 차익 실현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대기한 거예요. 만약에 종목 검색기가 없었다면 사실상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미 아이고 제가 이거를 다행히 눌러놓고 있구나. 이거 이탈된 것까지 캡처해서 한번 올려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려서 탈퇴 신호까지. 기가 막히죠. 탈퇴 신호까지. 결론은 지금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수급 논리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게 미리 매집돼 있던 물량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 물량에 대해서 사상체대 신고가 수준으로 가니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진 거고 그 이후에 추이 추세 흐름은 손바뀜의 흐름이 꽤 많이 나온 걸로 누적적인 순매수가 크진 않았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유한양행을 베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메이저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 좀 인식을 잡아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의 흐름 자체의 수급 범위는 두 가지로 다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보여지는 이제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왔다 하는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기준에 마감 이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 2% 3%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50만 주에서 250만 주 정도의 외국계 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메이저들의 순매수가 있으면 추가적인 흐름을 놓고 보실 때 좀 편해요. 어떤 기준이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의 케이스도. 알테오젠도 제가 미처 그 설정을 못 잡아드리더라도 알테오젠도 종목 검색기 매직 계산기 좀 활용하셔가지고 차익 실현 범위도 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거래가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알테오젠 뜨지를 않죠. 그리고 여기 떠 있었네요. 떠 있고 지금 현재 떠 있는 상태네요. 저 한번 캡처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은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S 쪽은 안 뜹니다. 지금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만 지금 보고 있어요. 시장 자체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버거운 부분도 있지만 1조 이상짜리. 그래서 930 그리고 1000 그리고 1300 그리고 1500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목이 각각 다 다르진 않고 대부분이 이제 중복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종목이 터져 나오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의 옥석 가리기 부분을 일정 범위 교육을 해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알테오젠도 있고 실리콘2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사상체 대치신고가 현대로템도 있고 유한양행은 이제 차익 실현 신호 나온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고려아연 조금 돌리면은 고려아연도 다시 이제 재차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알테오젠은 조금 차분하게 보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HD현대 일렉은 주력주 비중은 가져가시는 걸로, 그리고 변동성 기준에서 편입한 물량은 재차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 범위 우리가 오늘 설정해 드린 게 이제 32만 8,500원에 기준을 설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가 순매수의 기준으로 들어오느냐 하고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거래대금은 지금 1위에요. 1조 3천억 터지면서 1위. 근데 이제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저 부분은 이제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게 옳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난다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여기서부터 제한적으로 흘러내려가면은 1조 5천억 6천억, 그리고 2조 정도가 최대폭일 것 같아요. 고점 못 넘기면. 이미 벌써 이제 14만 5,800원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고점이 15만 원대란 말이에요. 15만 3,500원. 그럼 거기서부터 벌써 8,000원이 밀린 거예요. 8,000원. 그러면 만약에 얘를 만주 갖고 있었어. 14억 갖고 있었어. 8,000원이면은 만주면 얼마야? 8천만 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1억 4천만 원을 샀어요. 1억 3천만 원, 1억 4천까지 올라간 거죠. 1억 5천까지. 1억 5천에서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검색기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검색기에서 이런 식으로 편입, 탈퇴 굉장히 쉽잖아요. 되돌리면 뭐 재진입인데 그 가격이 맞아요. 우리가 재진입 설정을 잡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입 범위를 들어간 거고, 8월 20일부터 해서 이제 하나증권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리서치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내용도 또 리서치 자료가 또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 부분 잘 안 보이니까 빼버리고, 그리고 8월 16일 날 이렇게 이제 유한양행입니다라고 이제 설정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21일, 23일 이렇게 계속 편입 설정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8월 16일 이후에 재차 이제 그 23일 날 98,500원에 9시 18분에 종목이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하나 나왔죠. 하나.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재매수가 들어왔어요. 21일 날은 안타깝게 손절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재편입의 기준이 들어갔고, 이때 기준에 이제 프로그램 쪽이 한 번에 5만 주씩 슉슉 들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한양행의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굉장히 지금 뭐 크게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1위예요. 1위. 이 기준이 지금 유한양행의 프로그램 순매수 1위입니다. 66만 주. 그러니까 지금 15.70까지 내려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80만 주 이상까지 형성이 된다면 고민을 할 거예요. 편입의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9,800원을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눌림폭인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좀 이따. 그렇게 재편입의 기준을 어디서 잡을지. 프로그램의 이런 그 12만 주 때 이런 매수 강도가 뭐 만만치 않은 기준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23일 날에 이제 5분봉, 그리고 23일 날에 탈퇴 신호 이후에 이제 재편입의 기준까지 다 설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요거 방송 화면으로 잘라주세요. 요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도 요것도 지금 표 다시 만들어 주세요. 요거 빼고, 방송에서 이제 일어나면 빼달라고 하니까 요거 빼고 얘를 꽉 채워서, 들으셨죠? 얘를 꽉 채워서, 그리고 이런 거 뒤에 좀 화면 좀 다 지워버리고, 파일이 저게 뭉치면 굉장히 커진다니까, 무거워진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채워지는 부분들의 자료 내용들은 새로 계속 주세요. 지금 매번 말씀드리는데 문자요 이렇게 주면은 제가 다운받아 드리는 거 아니죠. PPT에 넣어서 주세요. 컨텐츠 방에. PPT에 넣어서. 오늘 것도 그렇고, 지난번 그 아까 얘기했잖아. 문자 우리 차익 실현한 날짜. 오늘 것도 주시고, 그리고 이날 것도 주시고,
8월 28일 13시 없으면 그리고 그때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 넣어서 한꺼번에 올려드릴 테니까. 요것도 뭐 지금 제가 하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요것도 4개짜리 하나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또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까지 이제 뭐 쭉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23일 이후에 이렇게 이제 뭐 10분봉 보시면은 무너져 내려서 차익 실현됐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 돌려지면 재편입하면 내리 표시돼 있잖아요. 그 저편 시초가 뭐 돌파 이후에 뭐 이런 기준들 그래 재편입까지도 설정이 잘 됐고 26일 날 또 포착이 됐고 저 때는 거래 대금이 크게 형성이 되지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신고가를 내는 흐름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니까 11만 원을 넘기기 위해서는 좀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11만 3,400원 찍긴 했는데 거래가 앞전 거래 1조 6천억 이런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이제 불편하니까 눌려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정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한양행 기준의 전략 부분들을 이렇게 쭉 가져간 거예요. 23일 이후에 뭐 26일 날의 기준에서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8일 9일. 그러니까 28일 9일은 28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략적으로 1조 5천억을 넘기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날 2조 5천억 터졌죠. 그러니까 매수의 기준이 잡혀야 한다. 잡히죠. 매수의 기준이 명확하게 잡힙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을 잡은 것이 1조 5천억이 되려면은 뭐 넉넉 잡아도 1,500만 주면 넘치죠. 넘쳐. 근데 1,500만 주도 필요 없고 대략 한 1,300만 주면은 1조 5천억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00만 주가 되려면 260만 주, 그다음 10시에는 얼마? 30%니까 400만 주 정도 터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어떻게 돼요? 11시가 35%라고 따졌을 때 500만 주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갈 때 저렇게 매수의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저 기준에. 주가가 확 올라가죠. 주가가 그냥 거래 없이 올라가겠어요? 시가총액 덩치가 있는 애가 10조에 달하는 애가 거래가 슈팅이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거래가 나오니까 위에 있는 매물을 다 잡아가니까 싹 잡아가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급 범위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 이날 28일이에요. 28일 11만 6천 원에 뜨고요. 이 11만 6천 원 뜬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11만 6천 원의 매수행이 딱 나오죠. 정확하게 11만 6천 원에 매수를 드리고 이게 라이브 방송인 거예요. VVIP방. VVIP방. 그렇게 해서 11만 6천 원에 딱 매수 사인 뜨고 그러고 나서 28일의 기준입니다. 11만 2,800원부터 이제 포착된 그 흐름인데 23.23%까지 들어올려진 거예요. 이날 23%대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개장 초부터 일단 신호는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분봉과 10분봉. 차트가 많으니까 여기도 합쳐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봉과 10분봉의 기준이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29일 날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이 슈팅이 한 번 더 나오고 차익실현 범위.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질릴 거예요 아마. 야 이거 윤정도 맨날 빼라는데 맨날 뒤에 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29일 날 같은 경우도 거래가 얼마요? 1조 6천억이 터졌는데 이때 터진 2조 8천억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날 2조 8천억이 터졌는지에 대해서 전날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제는 뭐 빼먹지는 않겠죠. 전날 그 거래대금 기준을 저희가 매번 작업하는 거를 그날 또 깜빡하고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교육을 추후에 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제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고려아연하고 저쪽
영풍도 좀 보려고는 하는데 뭐 이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영풍도 좀 변동률이 커서 근데 거래가 터져 있는 변동률이라 저런 데서 이제 수익 범위 창출해내기는 매우 좋거든요, 사실상. 예. 일단은 뭐 유한양행에서 오늘 한 달치 수익은 뭐 유한양행에서 오늘 다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의 거래대금 부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8일 날 기준에. 요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조 5천억까지 터지고. 그래서 유한양행 부분에 거래대금 상위 1위부터 22, 8월 28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했죠. 2조 5천억. 저 흐름이 이제 나옴으로써 이제 주가 변동 확장이 나왔다는 거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움직임 폭이 이제 1조 5천억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이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기서 오히려 차익 실현 범위 요거 해놓은 게 있네. 차익 실현 범위 재차. 그래서 뭐 이쪽에 차익 실현 범위는 장수가 많으니까 일단 빼놓고 그리고 어디 있어요? 요거죠? 이거 빼놓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이 잡혔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고 나서 이제 28일, 29일의 기준인데 28일 기준 그리고 29일 기준 거래 대금 그리고 더 이상 터지지를 못했어요. 거래가 13시 넘어서 그러니까 12시에 고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눌려버린 흐름의 기준이 됐고 결론적으로 이때 이제 29일 날 전략 매도가 이제 제대로 잘 진행된 상태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 기준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한 것이 그 다음부터 해서는 이제 뭐 마음 고생할 이유 없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이렇게 불거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알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29일 날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라는 저런 기준들이 제대로 설정돼서 대처의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뭐 마음 고생할 일 없고 나중에도 뭐 사실상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무지막지하게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는 여기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이슈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낸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또. 그래서 요 기준에 조정이 나왔던 시점의 차트를 제가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일봉을 다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저 흐름이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이제 전체 조정받은 그 기준을 보여드렸잖아요. 초기에 이제 이럴 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없으면 도저히 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되질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요게 이제 요게 언제요? 9월 3일? 9월 3일? 9월 3일.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 가지고 와서 다 보여드릴게요. 9월 4일, 9월 4일. 그래서 종목군들 기준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을 나는 좀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기준점만 잡아놓으시면 우리처럼 이제 1.5, 뭐 3% 이게 이제 기준인 거죠. 그렇게 기준을 난 잡아서 대처하겠다 설정 범위가 요 기준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요 기준 그리고
이게 9월 3일까지이고 초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차트가 어디 있어요? 요거 그 다음이 요거까지. 그래서 일단은 조정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오늘에 대해서 이제 되돌린 겁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다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80만 주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뭐 그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80만 주면.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고, 잠시만요. 요거 말고 2개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나와봐라, 빨리. 시간 없다. 마감 이후에도 이제 뭐 요 교육 전략을 한 번 더 잡아드릴 텐데, 개장 초부터 이제 매수가 가능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요 화면이에요. 요 화면. 요 화면까지 해서 보시죠. 뭐 이게 초기에 변동이 확장돼서 잘 나왔을 때 기준 여기까지의 강세. 그리고 이게 잠시만요. 이게 맞나요? 이게 언제 거야? 이게 언제 거예요? 8월 27일, 23일 아닌 것 같은데? 응? 아, 주봉이면 가능하지. 깜짝 놀랐네. 왜냐면은 일봉 이거 계속 주봉이네. 그죠? 주봉. 요게 일봉이고. 주봉. 그다음에 일봉. 오케이. 일봉 따로 주봉 따로 다 잘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봉 주봉은 나중에 자를까요? 차트 어차피 이제 검색기 차트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나중에 잘라서 보여드리고, 분봉에서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죠. 뭐 그거를 주봉, 그리고 얘는 일봉인데 그리고 주봉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얘가 27일, 얘가 같은 27일인데 주봉 모르겠다.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재편입의 공식적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15%대, 그러니까 16% 미만, 그렇게 되려면 대략 14만 5천 원, 뭐 요 라인까지 다시 내려와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별 기준에서 이제 매매 설정을 잡으실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전체적인 기준에서는 공식적으로 매수인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15%대까지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15.99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 기가 막히게 됐어요. 잘. 그래서 뭐 1.5%는 좀 그렇다고 치고 3%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면 얼마? 14만 8,900원 정도에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수급은 계속 뒷받침되더라. 이게 이제 공매대차 상환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진짜 좋은데라고 들어오는 흐름인지는 확인을 해봐야죠. 오늘 당장 확인될 수도 없는 거고, 추후에 이제 설정을 해서 좀 들여다보는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점 찍고 2%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저가가 14만 4,6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 정도면은 2,800원이니까 14만 7,500원. 그죠? 지금 정도 위치. 지금 정도 위치가 재편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뭐 고점에서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가 너무 좁지 않느냐? 차익 실현하고 나서 재편입 범위가 너무 좁지 않느냐? 그죠? 강하기 때문에 좁은 거죠. 얘가 만약에 그 프로그램 매수가 최정점 찍을 때 12시 25분 기준에 12시 25분 기준 또 그 바로 전 12시 20분 기준 그때 물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면 되죠. 12시가 아니라 10시. 10시 20분, 10시 25분. 그러니까 10시 20분, 10시 25분이 고점인데 그때 당시에 수급 대비해서 더 들어왔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더 들어와 있죠 지금. 더 들어와 있는데 위로 슈팅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떨어지는 물량을 받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떨어지는 물량.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나도 다시 뭐 따라갈 거야 뭐 여러 가지 고민들. 그 고민들의 부분에 15% 위쪽에 놓여져 있으니까 말 그대로 진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기준점 잡는 게 이제 80만 주의 기준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차피 그래도 16% 이하에서만 들여다볼 거예요. 이하에서만. 근데 이제 개별 기준에서는 여기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기준점들을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위치로.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똑같은 뭐 70만 주 수준이네요. 25분이 오히려 이제 작았고 70만 주 정도 들어왔네요. 그러면 70만 주를 설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이제 좀 멈춰 있다가 빵 하고 들어온 게 요 기준. 뭐 앞 뒷부분 25분을 뭐 굳이 안 봐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70만 주까지 이제 들어온 기준이 최고 고점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 그 70만 주 대비해서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서 뭐 손바뀜이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줄어들면서 일단 미끄러져 내려왔다. 지금은 이제 다시 비중이 보여지는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서 70만 주 이상 매수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 요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개별 기준에서 이제 위로 잡으시든 우리는 이제 최소 범위 80만 주 정도가 형성이 되면 전량 차익 실현이 이제 된 것으로 설정이 잡혀 있는 거고 지금 그죠? 그렇게 되면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14만 5,500원, 14만 5,500원 이하로는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4만 5,500원부터는 공식적으로 매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로 기준을 잡겠다. 14만 5천 이게 6,000원이고 5,500원 굉장히 촘촘하네요. 이 정도 기준. 그래서 일단은 뭐 요 라인이 또 이탈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탈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예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이쪽에서 이제 편입의 기준이 어디서 얼마큼 잡혔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 거래 부분은 지금 이제 11시를 넘겼잖아요. 35% 비중이라고 그랬어요.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에 35%니까 지금 거래만 터져도 돼요. 그러니까 최고점의 거래의 70% 얼마 그러면은 50만 주 최소 범위 이제 50만 주 정도씩만 실려줘도 2조 이상 2조 5천억까지 나옵니다. 2조 이상 2조 5천억 50만 주만 터져도 그리고 이제 이 정도에서 추세 매매로 가겠다. 다음 주도 한 번 더 보고 슈팅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30만 주, 35만 주 정도 그 정도면 뭐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색기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매수가 되는 거죠. 그죠? 15%대까지는 공식적인 매수. 그냥 거래가 개장 초부터 빵 터지고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실려야만 그나마 2조 넘길 수 있는 거래가 되는 거고, 고점 또 넘기면 뭐 3조 이렇게. 이 거래가 안 실린다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안 잡혀요. 지금 거래가 없죠. 막연히 프로그램이 더 살 거다 할 수도 없고, 막연히 프로그램 더 산다라고 그냥 뭐 살 거야. 왜? 뭐 호재 나왔잖아. 그 호재 규모 대비해서 주가가 더 강도 있게 올라온 거고 저평가가 아닌데 그 내용만 가지고 저평가라고 하기도 어려운 흐름인데, 그죠? 그래서 뉘어져 있는 상태에 꺾여지고 크로스가 나오고 영선 위쪽에 있고, 여기에 이제 거래만 수반되면 된다. 그래서 요 지지 라인을 지지가 되고 나서 이제 움직일 때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는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범위에서 편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재편입의 기준을. 근데 요거는 개별 매매 기준이 되겠죠. 왜? 15% 이상이니까. 우리는 14만 5,500원 기준까지만 편입 설정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 요 라인이 또 이탈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여기 이탈되면은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요 라인에서는 정리. 이탈되면은 정리하고 되돌릴 때 흐름을 또 놓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수급도 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수급 대비해서 1% 수준의 시가총액 11조가 넘는 12조가 장중에 넘겨졌던 12조짜리 종목이 20%씩 올라온다. 1% 매수에 그건 좀 많이 과한 겁니다. 과하다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녹화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렇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들여다 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네이버 유튜브에서도 찾아오셔서 기준 잡으시고, 아주 멋들어진 흐름이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 하반기 기준에서 또 8월 이후에 흐름 보시면 되는데, 거래가 원래 없었어요. 거래가 없었고 갭에 대한 기준점이 있었고 갭을 메꾸지 않는 그런 슈팅 범위, 이슈를 가지고 그 갭을 메꾸지 않는 슈팅 범위, 그 다음에 샛별형이 뜬 거죠. 이것도 캔들 배우신 분들은 와 대박 이러실 수 있는, 요 몸통의 꼬리까지 이제 몸통으로 인식을 잡는다라고 했어요. 꼬리까지 감안했을 때 요 정도 라인을 돌릴 때 어떻게 돌려야 돼? 거래를 수반하고 돌리죠. 거래를 수반하고. 그래서 고점의 꼬리 부분도 몸통으로 인식을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가 14만 9,800원이니까 이제 15만 원 정도로 보고, 종가 기준 12만 5,600원.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 안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24,000원, 24,200원, 그러면 12,100원. 그러면 종가에다가 12,100원 해주면 13만 7,700원. 13만 7,700원을 넘겨야 절반을 넘기는 거예요. 13만 7,700원 맞나요? 그죠? 이게 절반이 아닌 것 같은데 절반이야 이게. 그래서 이번 달에 거래가 당연히 수반되어져야 되고, 거래대금은 주가 올랐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이제 거래량하고는 좀 일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놓고 보셔야 되고, 수급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잘못 나온 수급이야. 저거 보시면 안 되겠다. NH가 지금 계속 그러네. 누가 항의를 안 하나? 항의를 할 텐데. 수급에 대해서 꼬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은 어찌됐건 이제 신고가의 기준이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요 거래를 넘기면서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평균 단가가 형성돼 있으니까 최소 범위 이제 뭐 요 정도. 그다음 추이 추세 매매까지 놓고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 정도. 요 정도는 무조건 넘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몸통으로 인식을 잡는 겁니다. 여기를 윗꼬리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을 잡는다. 그래서 절반, 샛별형의 절반에 몸통이 저기고, 저기가 훼손되면 이제 또다시 이제 중기 추세는 무너지고 끝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거래가 완벽하게 실려 있는 건 아니니까 거래일수 이제 더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의 캔들 기준은 중립 범위로
더 실릴 거야라고 하더라도 좀 뭐 어떻게 얼마큼 어떤 식으로 더 실릴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 부분 완벽하게 실려지고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이 완벽해질 때 그럴 때 뭐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갭이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멀죠. 그리고 이제 요 갭도 주요한 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잡아 나가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까지 그다음에 이제 일봉 간단하게 자르고 마무리를 할게요. 편입의 기준을 제때 잡을 수 있을지 지금 게임 잡은 거 아니니까 억지를 써서 대처할 수는 없는 거고 정확하게 이제 기준점 잡히는 대로 움직임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4만 5,500원 이하 정도 그래야 이제 공식적으로 재편입을 할 수 있을지 여부 그 정도 보는 거고요. 8월 조금 전에 차트를 며칠자부터 잘랐죠. 일반적으로 보겠습니다. 16일자부터 잘랐네요. 16일 날 이때 거래가 터질 때. 근데 저것도 터진 것도 아니야. 신호만 나왔을 뿐이지. 상승 형태 확인형.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 터져 있는 23일부터 제대로 그렇게 흐름이 연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난 이후에 이제 흐름 기준.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에서 매수가 맞았고 봅시다. 갭을 훼손시키지 않는 흐름.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수준에 이제 똑같은 거래량인 것 같지만 거래대금이 완전히 달라진다의 기준. 그 다음에 매직 시그널 부분 이제 제대로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1,900만 주의 70%를 배우신 대로 얼마야 그러면 1,500만 주란 말이에요. 1,500만 주인데 사실 1,500만 주 주가가 이제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 주가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20% 이상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매수 사인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속으시는 거는 뭐냐면 옆에서들 이제 거짓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닥에서 또 다시 샀다. 그거 다 뻥입니다. 바닥에서 다시 산 게 아니라 오늘도 조금 전에 저도 화장실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오늘 밤에 방송 나오는 애들 또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뻥을 치겠구나 이 녀석들. 야 우리는 보셨죠? 여기서 다 물려가지고 손실 나고 막 피눈물 흘리고 있어놓고 그리고 얘가 돌려질지 안 돌려질지도 알 수가 없는 펀더멘탈이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엉엉엉 울고 있다가 요 바닥 따졌다고 여기서 들어간다고 거래가 안 나오는데 전체 시가총액 전체 시장 거래대금에서는 형성이 되죠. 근데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건. 근데 저기서 뭐 우연찮게 손절을 못해서 갖고 있던 거를 여기서 샀다고 신규로 에이 뻥쟁이들 캔들이 이따시만한 캔들을 그냥 여기 써서 기도한 거야.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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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하는 거야. 나쁜 놈들이지. 그건 거짓말이잖아. 응? 그래 결론은 저 흐름에서는 이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는 거는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 사실상의 실질적인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뭐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그 거래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슈팅으로 세게 시원시원하게 제대로 나와줬기 때문에 요 흐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차례 이제 이 고점을 멋들어지게 넘기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추이 추세로 간다면은 뭐 1,000만 주 정도만 터져도 1조 5천억이면 추이 추세 매매는 그래도 그나마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찌됐건 신고가의 기준이잖아요. 여기서 밑에서 맴도는 뭐 3% 5%짜리 수익도 아니고 그러려면 무조건 1,500만 주 이상 그래야만 2조 이상이 터지죠. 신고가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무조건 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뢰도가 없다. 그렇게 보시고 프로그램이 지금 조금씩 더 확대가 되면 좋겠는데 80만 주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75만 주까지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고점을 넘기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수급 논리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이제 못 쫓아가니까 개별 기준에서 재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정 범위는 개별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는 걸로 그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요 기준의 지지 라인은 의미를 두지 않아요. 심리적인 면뿐이 안 되고 여기까지 밀리면 손절하겠다. 지금 들어가서 12만 원인데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들어갔다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들어갔다가 좀 시장 상황이든 자체적인 흐름이든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을 들어갔다가 냅뒀더니 결국은 돌리더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캔들 기준도 똑같이 볼 수 있죠. 가장 쉬운 게 캔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된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 그죠? 수급은 뭐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예.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가 터진 뭐 장악형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정 캔들이 너무 작아서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이 정도 일본 기준 이렇게 해서 포착되고 58%의 변동률 그리고 나서 꺾이고 나서 20%대의 하락률 그리고 다시 포착되고 20% 수준의 변동 확장 그리고 차익 신호의 매도 신호가 나왔고 조금 있다가 이제 고점을 추가적으로 넘기면 그러면 이제 매수 신호가 다시 또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재편입 기준 설정하셔도 되죠. 요 탈퇴 신호 나온 요 지점까지 돌리게 되면은 매수 신호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리가킨 바이오 어제도 뜨고 이제 또 오늘도 뜨고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리가킨 바이오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수급 범위가. 자 슈팅은 이제 뭐 제한적으로 나온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봉 주봉까지 보여드리고요. 월봉 기준은 이게 이제 교수형이냐 했을 때 뭐 교육 기준의 교수형 아닙니다. 이건 뭐 나중에 다시 78만 주까지 더 들어오네. 그렇죠? 10만 정도. 수급 논리에 의한 기준이다. 우리는 일단은 전략 매도를 한 거고 지금 이제 요 자리에서 조금 더 들어오면 14만 8,800원, 14만 9천원 요 정도면은요 재차 신호가 나옵니다. 어떤 신호가? 재편입 신호가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개별적인 기준에서의 매매 설정 범위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볼까요? 다시 나왔죠. 유한양행입니다라고. 차트가 어떻게 돼요? 재편입 탈퇴. 그러면 재편입 신호 나와서 들어가는데 탈퇴 신호 나오면 어떻게? 유지지. 왜? 재편입하고 나서 뭐 두 번 분할 매수하시고 그 평균 단가 대비 마이너스 3% 차익 실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로 베이스예요. 얘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제로 베이스. 왜? 한번 전량 정리가 됐는데 재편입된다라고 해서 대박 나셨죠? 이러면 나쁜 윤정부잖아. 그래서 지금 기준은 개별 기준에서 좀 보시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14만 5,500원 정도 내려오고 프로그램 수급 80만 주 이상이 형성돼 있으면 그때 분할 매수 두 차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 쪽 확인하셔서 함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도 보시고 홈페이지도 확인해서 들어오시고